희생과 구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저는 기성세대입니다. 나이가 50 넘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외치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민주주의,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그 신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12월 3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군 250명을 국회에 보내고 더 많은 280명을 어디에 보낸지 아십니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었는데 뭐 하려고 부정선거 조사를 하지? 쥐가 당선됐다면서 그 부정선거로 됐는 건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떨어져서 부정선거를 조사하자고 했다면 떨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랬다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부정선거 자체를 모조리 없애고 바꾸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겠지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정선거에 관한 실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엄이라는 엄청난 수단을 통해서도 부정선거를 해결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이번 6.3 선거에서 드러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용지 부족과 그리고 869개 지역에 상당히 득표수가 나왔는 있을 수 없는 사전 전산 조작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또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이라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가짜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 치고 오늘 당장 우리가 써있는 광화문 뒤쪽 청와대에서 이재명이 갑자기 오늘 저녁 9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 그럼 이재명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답변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내란이고 이재명이 선포한 건 내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고 카드라, 언론에서 카드라, 비상계엄이 내란이라 카드라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헌법 77조를 찾아보십시오. 헌법 77조에는 국가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혼란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 사변은 아니었고 그만큼 그에 준하는 만큼 혼란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는 그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혼란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이 선포해도 내란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답이 어느 답 나왔지요?
묻겠습니다. 헌법 77조에 나오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고, 그러자 이재명 앵무새일가라는 언론들이 하나같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와 눈이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 이 김정은 찬양하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IQ가 남한 사람보다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세뇌가 언론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니까 북한 사람이 그렇게 됐듯이 충격적이게도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좌파 성향이 다 장악해서 이재명 부역자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니까 다들 내란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라 하더라도 1+1은 2 아닙니까? 면합니까? 안 면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당신께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다. 지겸 판사가 무기징역 선고한 것도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절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가짜 언론, 가짜 뉴스에서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전환기가 미쳤다고 돈 잘 벌고 인기 있는 강사하다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마이크 들고 아스팔트에 나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집단적으로 좀 더 속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목소리 내고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비상계엄은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해서 몰아냈으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내란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과 이 참군인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몰아서 숙청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해서 몰아낸 세력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맞습니다. 내란 뜻을 찾아보십시오. 사전적으로 내란도, 사전적으로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게 내란입니다. 형법 87조에 내란죄 규정이 나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문란 목적의 폭동, 폭동이 있었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때는 부상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폭동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는 청년들에게 또 호소합니다. 진실에 다가가십시오. 진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정치적 성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기는 싫습니다.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 딱 하나,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을 주장한 것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진실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둘 중에 하나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이제 답변하십시오.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저 뒤에 있는 청와대 이재명 답변해봐라.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이재명 아닙니까? 반박해보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제 목숨이 나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와 헌법 87조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속고 있는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음모론자라고 했을 때 저 역시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난 뒤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뒤에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석과 TV토론 통해서도 부정선거가 실체라는 것을 600만 이상이 확인했고, 이번 6.3 지방선거 계기로는 전국 국민들의 20대 53%가 부정선거는 실체라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는 실체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절반은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환길이 지적한 연설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전국적으로 869개 지역에 상등이 득표소에 나온 것은 통계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 대답해 보십시오. 부정선거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바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를 하자. 그리고 전산 조작이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 이 구호 속에 정치적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 구호는 오직 전 국민들께 5,200만 국민들과 4,400만 유권자들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빼앗긴 참정 권한을 되찾자, 헌법에 보장된 참정을 되찾아서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진출하기 위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집회 끝난 뒤에 올림픽 공원으로 모여주십시오. 올림픽 공원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24시간 48시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무조건 윤핵관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도 아닌데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친중 좌파 세력, 저 세력으로부터 권력 싸움에 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복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핵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에게 요구하는 분 답변해 보시죠.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근거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라도 가져와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무식하게 모르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나면은 모두가 윤석열이 옳았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5,200만 국민이 다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 92%가 탄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되지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모든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되지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공산주의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된 건 역시 잘못되었고 문현배 헌법재판소 8대빵 선고가 잘못되었고 쥐격 판사의 선고가 잘못되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1차 내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팀의 그 특검의 수사는 전부 조작이라는 것을 두고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내에 빠르면 올해 빠르면 몇 개월 내에 몇 개월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국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밝혀지면 다 사라지듯이 패배하듯이 거짓은 진실 앞에 패배하듯이 전환길과 이곳에 모인 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우리는 불로입니까? 정입니까? 정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추구합니까? 빛을 추구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새벽이 오지만 아침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새벽이 온다는 것은 바로 곧 밝은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 저희와 같이 이곳에 모인 분들 우리 함께 외롭게 뜨거운 대학교 안에서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외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옳고 우리가 결국 진실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저는 성경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묻습니다. 전환길이가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간단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기업가가 존중되고 근로자도 존중되는 노란봉투법이 없는 이런 상호, 노사 간에 도와주는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원합니다. 외교는 저 썩은 동아줄 곧 무너질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과 북한이 아니라 든든한 동아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무조건 퍼주고 있는 사람과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자라는 그런 사회주의식 복지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고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과 종교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부정선거 사라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시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모인 분들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가 생각납니다. 진짜 내란은 누굽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청년들에게 또 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도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내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속았던 것입니다. 언론에서 다들 1+1은 6이라고 하니까 1+1은 6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1+1은 6이 아니라 1+1은 얼마입니까? 2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네요. 뒤돌아보십시오. 집에 안 가고 더 많이 모여들었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처리하려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만세 한번 부릅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내라는 이재명 노래 한 곡 하고 구호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회 신고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잘못이 아니라 그 못산 될 사람이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연설 잘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못산 대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 연사로 오신 분들도 너무나 고맙고 명사회자 우리 최준영 사회자님과 그리고 이만나님께도 한 박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사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김현대 단장님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김현대 단장 역시 아시다시피 말 한마디만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다.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박종건 지시가 맞았다라고 했다면 김현대 대령님은 바로 원스타 장군이 되고 그리고 승진까지 할 수 있겠지만 김현대 단장님은 선택의 순간에 개인의 영달과 진급보다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당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지만은 저는 청년들에게 너희들도 다음에 선택의 순간이 오거들라 바로 김현대 단장님처럼 진실과 거짓을 선택해야 됐다면 진실을 선택하고 불의와 정의를 선택할 순간이 왔을 때 자네는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할 때 그런 청년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현대 단장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김현대 단장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회유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참군인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마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외치는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가장 행복해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이미 그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고 청년뿐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올림픽 공원으로 더 많이 모여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무 한 그루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고 숲이 모이면 강산을 이루게 됩니다. 강산이 변하고 금수강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사람이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이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함께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구호는 제가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단의 구호 마가 위더러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Free 하나 둘 죄송합니다. CCP out! CCP out. Free Youth! Free you. Youth again! You again. 네, 우리가 구호는 이거지만 올림픽 공원에 오시노들라 잠시 윤어게인은 마음속으로 외쳐주시고 오직 우리 올림픽 공원에 외치는 구호는 제 등에 새겨진 무엇입니까?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올림픽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을 내걸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그 청년들 대상으로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를 주제로 공모전을 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7월 8일 검색해보니까 7월 8일까지라고 하는데 아니, 다들 어디 가세요, 근데? 시간이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청년분들 많이 좀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니, 어디 가시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양양가와 애국가 부르시고 가셔야죠. 대창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후레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지금 밤이니까 후레쉬 켜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네, 후레쉬 한번 켜주시고 우리 애국심을 끌어오르게 양양가와 애국가 함께 합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애국가.
있습니다. 일단 자리에 계실 때 그 버려주신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고 가시면 안 되고 쓰레기 꾹 챙겨주시고 두 번째는 의자를 이 최대한 보도 쪽으로 이렇게 해서 포개서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공원으로 다 이동을 하실 거잖아요. 이동하실 분들은 5호선 한 번만 타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마천행이 있고 하나 건단산행이 있습니다. 건단산행을 가시면 안 되고 마천행역을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올림픽공원역 3만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건단산행을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사진 찍어드리지 못했던 분들 원하시면 올림픽공원에서는 제가 밤늦게까지라도 사진 찍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24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